종합주가지수 6천 시대를 맞이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퇴사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더라 하며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어떤 색깔입니까? 시장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며 끌어오르고 있는데 어째서 내 계좌만 차갑게 식어 있는 파란색인 것일까요? 남들은 다 돈을 복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축제의 장에서 나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그 끔찍한 공포감이 매일 밤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를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한 하나의 수학적 함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0만 원이 된 원금을 다시 1,000만 원으로 복구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필요할까요? 10%가 아닙니다. 11%의 수익을 내야만 겨우 본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더 나빠져서 반토막, 즉 50%의 손실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500만 원이 된 계좌를 원상복구하려면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만약 유행성 주식이나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고점에서 물려 90%의 하락을 맞았다면 여러분은 무려 900%, 즉 10배의 수익을 내야만 겨우 처음 투자했던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잔혹한 복구 공식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번번이 가장 비쌀 때 매수 버튼을 누르고 가장 쌀 때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우를 범하는 것일까요? 오늘 경제학 몬스터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는 그 보이지 않는 뇌관을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는 나약한 관중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게임 규칙을 지배하는 냉철한 사냥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뇌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또다시 비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훌륭한 투자 가이드를 선물하는 첫 번째 합리적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경제학 몬스터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피 같은 돈을 되찾아드릴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현대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 전혀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의 기쁨의 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반대로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10,000원과 마이너스 10,000원이므로 그 크기가 같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돈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돈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최소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원시시대의 사냥감을 하나 놓치는 것은 그저 하루 굶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맹수에게 공격당해 상처를 입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과 위험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과 만나는 순간 거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조금 오르면 우리의 뇌는 이 작은 이익마저 다시 빼앗길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익이 10%만 나도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손실을 확정짓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90%가 녹아내릴 때까지 무작정 버티는 것입니다. 이익은 참새 눈물만큼 짧게 끊어먹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무한정 키우는 이 기형적인 투자 패턴은 바로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 있는 그 원시적인 뇌가 내리는 명령인 셈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르는 또 다른 뇌관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과 소외 공포 심리입니다. 시장이 연일 폭등하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무리해서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오직 저 붉게 치솟는 불기둥에 올라타야만 살 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이성을 잃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전 재산을 쏟아붓는 뇌동매매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매도할 때 찾아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를 보며 매일 밤잠을 설치다가 도저히 그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며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내가 팔자마자 주가는 귀신같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장에 참여한 모든 대중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투매하는 이른바 패닉셀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심리가 무너지는 그 가장 어두운 바닥이 역설적으로 영리한 자본가들이 물량을 쓸어담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지독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매매 중에서 유독 내가 팔고 나서 폭등했던 그 아찔하고 억울한 기억만을 뇌리에 강렬하게 새겨넣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정류장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버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잡아 타는 순간 내 눈앞을 쌩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분노와 같습니다. 사실 버스는 정해진 배차 간격대로 오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믿어버립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그저 자신의 사이클대로 움직일 뿐인데 감정에 휘둘려 엇박자를 낸 것은 결국 투자자 본인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의 뇌가 주식시장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뼈아픈 구조적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가 만들어낸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원시적인 뇌를 속이고 자본주의의 계기판을 제대로 읽어내는 진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금융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를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소의 한쪽에는 금리가 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산의 가격이 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금리 쪽으로 무거운 줄을 올려놓으면 반대편에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 쪽의 무게를 덜어내면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소의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붉은색 불기둥만 쳐다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하지만 냉철한 사냥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지금 시소의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 신용의 팽창과 수축이 어떤 주기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는 트럭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의 최대 하중이 10톤이라고 해서 정확히 10톤짜리 트럭을 몰고 그 다리를 건너는 미친 운전사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모를 돌풍이나 구조적인 결함을 대비해서 적어도 3톤이나 4톤짜리 가벼운 트럭만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분석한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해서 9,900원에 그 주식을 덜컥 사는 것은 10톤짜리 다리에 10톤 트럭을 모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광기나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의 충격이 닥쳤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유 공간, 즉 5,000원이나 6,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매수하는 그 지독한 인내심이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밀키트 전략, 즉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한 자산 배분입니다.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온갖 고급 식재료를 잔뜩 사온다고 해서 미슐랭급의 요리가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재료를 다 망치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고 산업의 생태계도 모르는 주린이가 섣불리 개별 기업의 주식을 고르는 것은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도 모르고 산에서 버섯을 캐먹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이미 최고의 비율로 손질해놓은 밀키트를 사면 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추종하는 시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펀드나 전 세계의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AI 지능공장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를 매수하는 것은 내가 굳이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자본주의의 거대한 성장 궤도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탑승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장의 함정이라는 오답을 피하는 진짜 속어법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계기판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의 뇌를 마비시키고 시스템의 뇌를 가동하십시오.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분이나 직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에 설정된 숫자에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절대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혹은 고점 대비 15%가 하락하면 어떤 변명도 없이 기계적으로 손절한다는 식의 엄격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평생 딱 20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이 오가는 스마트폰 앱을 지워버리고 한 달에 단 한 번만 계좌를 열어보는 물리적인 차단벽을 세우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축구팀처럼 배치하십시오. 전원 공격수로만 이루어진 팀은 단 한 번의 역습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최저전방에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성장주 공격수를 배치하되 중원에는 든든하게 배당을 챙겨주는 가치주 미드필더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방에는 시장이 폭락할 때 빛을 발하는 달러나 채권 같은 수비수를, 마지막 골키퍼로는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총알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식 5, 채권 2, 달러 2, 현금 1의 비율. 이 황금 비율의 포메이션이 시장의 폭락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소외 공포가 극에 달할 때가 바로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뉴스에서 연일 주식 이야기만 나오고 평소에 경제에 전혀 관심 없던 직장 동료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인간 지표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탐욕을 부리라는 격언은 그저 듣기 좋은 명언이 아니라 피 튀기는 자본시장의 절대적인 생존 법칙입니다. 넷째, 빚을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러시안 룰렛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만 투자를 하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반대매매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시간은 빚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지만 빚을 진 자에게는 피를 말리는 저승사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내가 모르는 것을 사기 위해 남의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하고 또 기록하십시오. 내가 왜 이 시점에 이 자산을 샀는지, 어떤 근거로 매도했는지를 매매일지로 남겨야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 왜곡됩니다. 내가 팔면 오른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얄팍한 감정과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를 활자로 마주하는 뼈아픈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답노트를 쓰지 않는 학생은 영원히 성적이 오르지 않듯 매매일지를 쓰지 않는 투자자는 평생 시장의 호구로 남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투자는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외우는 얄팍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광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이며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스스로 통제해내는 지독한 수련의 과정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단순히 돈이 돈을 버는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독창성과 기업의 혁신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가치 창출의 궤적이며 그 궤적을 믿고 나의 자본을 묵묵히 묻어두는 시간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통찰을 얻었다 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 비합리적인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그저 15분짜리 킬링타임용 오락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망설임은 곧 가장 치명적인 비용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내 자산을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실패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에는 든든한 수비수와 골키퍼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뻘건 불기둥만 쫓아다니는 부상당한 공격수들만 가득합니까? 오늘 경제학 몬스터가 제시한 이 냉철한 계기판을 여러분의 투자 원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만의 결단과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글로 적어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새로운 생존 회로를 가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뼈 때리는 조언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시장에 숨겨진 더 큰 뇌관을 해체하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지는 경제학 몬스터였습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성공을 응원합니다.